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네, 바로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부부터는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제 장비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마지막에는 그 설문조사 하셨을 때 알려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건데 질문이 괜찮아서 제가 채택하신 분들은 몇 가지 작은 사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리 없으시면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건 그냥 공통적인 CCR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그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빙 하면서 조금 봤었던 거 뭐 있는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일단 형태로 봤을 때 크게 보면 백마운트형이라고 해서 이걸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는 건데 뭔가 크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특별한 장비 같이 생긴 거. 네, 이런 게 이제 브랜드로 봤을 때 뭐 리버티라든지 XCCR, SF2, JJ, 뭐 기타 등등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고요. 체스트 마운트라는 형도 요새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제 제오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대에서는 산소만 사용하는 체스트 마운트 형태로 많이 썼지만 지금은 또다시 이제 가볍고 간편한다는 장점 때문에 옵티마 체스트 마운트나 또는 FXCCR 같은 체스트 마운트 형태를 사용을 하고요. 사이드 마운트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유닛을 한쪽에 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이드 와인더처럼 한쪽에 차지는 않고 사이드 마운트에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뭐 이런 형태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걸 매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백마운트형 같은 경우는 유닛과 더불어서 베일아웃 탱크를 보통 사용합니다. 지금은 뭐 특별하게 내가 뭐 벌크업을 해서 옵션을 어떤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완전 기본 세팅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왼쪽에 뭔가를 차야 됩니다. 저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저게 CCR이 망가졌을 때 사용하는 베일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백마운트 형태를 차고 그리고 옆에 무언가를 하나 더 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스트 마운트 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쓰는 오픈 서킷 장비 뭐 더블이 됐든 싱글이 됐든 사이드 마운트가 됐든 거기에다가 체스트 마운트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호기의 베일아웃이 내가 쓰는 싱글 탱크 장비가 보통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다이버처럼 등에 맨 게 베일아웃이자 뭐 딜런트 공급원이기도 하고 또는 네 그렇게 안에 있는 거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이드 마운트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마운트 탱크 두 개 중에 한쪽에 사이드 마운트 유닛 CCR을 쓰고 다른 한쪽에 있는 걸 베일아웃이자 뭐 딜런트로 쓰기도 하고 뭐 또 드라이 주입 기체로 쓰기도 하는 이런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었던 제호기들의 종류였는데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셨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이드 와인더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2라고 부르는 이름인데요. 얘는 백마운트형, 그 다음에 체스트 마운트형, 그리고 사이드 마운트형까지 세 가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얘네들을 보통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 CC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세팅. 그래서 얘네들은 큰 특징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큰 특징. 이렇게 유닛에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드 마운트 여러분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이렇게 얘 뭘까요? 아까 배웠던 건데 요거 이거를 기체가 들어가는 무슨 산소통 딜런트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다라임이 들어가 있는 캐니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몰라요? 소다라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 뒤 안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게 카운터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뱉은 숨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뭘까 이거? 네, 제가 쓰는 거랑 좀 지저분한데 그 산소통입니다. 여러분들 다이버 아닌 사람들이 공기통 가지고 산소통이라 그러면 막 뭔가 불편하죠? 근데 얘는 진짜 산소통이에요. 왜냐하면 산소만 들어있어요. 100% 산소를 쓰는 거 산소통이고요. 그리고 요거 뭘까요? 요게 루프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는 거, 얘는 두 개 중에 DSV라고 하는 거를 사용합니다. 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옵션으로. 이 사이드 와인더라고 하는 제품의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은 가볍고 편한 겁니다. 이 유닛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토탈 무게가 10kg예요. 근데 이 산소통까지 포함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10kg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드 마운트 세팅을 한다 그런 경우엔 이 사이드 마운트 유닛, 이 PC와 호흡기를 합치면 보통 10kg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세팅을 다 가져가면 20kg 나옵니다. 그래서 뭐 캐리어 무게까지 만약에 합치면 하나 보내는 그 장비의 무게가 한 25kg 정도 돼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CCR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서 지금 하나가 없는 게 뭐냐면 딜런트가 없어요. 딜런트는 어딨냐? 내 사이드 마운트 탱크가 딜런트예요. 여러분들 다이빙 하러 갈 때 사이드 마운트 탱크 들고 가요? 아니죠. 그 현장에 있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 유닛은 내가 이 정도 무게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부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분해 조립하는 걸 처음 하는 사람들 시켜도 뭐 한 5분 정도면 합니다. 그냥 이걸 여기다 꽂아 이렇게 했을 때 꽂아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도가 좀 좋고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이게 1에서도 그랬는데 2에서는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 아까 말했던 이 장점 플러스 이렇게 사이드 마운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백 마운트 형태에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 뭐냐면, 이런 싱글 탱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백 마운트 있죠?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벼워져요. 아까처럼 저기 다이버가 보면 왼쪽에 탱크를 차고 있죠? 근데 저런 세팅은 차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저 뒤에 있는 싱글 탱크가 딜런트이자 베일아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 세팅에서 필요한 건 엉덩이 쪽에 산소, 그리고 내가 쓰는 CCR 유닛, 백마운트, 싱글 탱크, 이거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마운트 2의 저 백마운트 형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세팅 중에 이런 스타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방식이 아마도 이제 앞으로 CCR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레크레이션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이제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닛 자체로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이드와인더 2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넘기고, 궁금하신 이건 아마 이제 제옥에 사이드와인드 2를 싱글에 달게 되면 저 PC를 운영하는데 그 타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PC가 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 싱글 탱크를 위한 BC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전용이 나와요. 대신 그게 일반 오픈 서킷 할 때 백마운트에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저거 전용이 나온다. 됐습니까? 아, 네. 키스 사이드 마운트를 보면 저기 스피릿 LT라고 해가지고 그 키스 자체를 백마운트 형태로 이용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장비가 사라지고 저렇게 다시 되는 건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 장비는 키스 스피릿 또는 클래식 또는 사이드 마운트, 사이드 킥 뭐 이런 것들이 예전 키스라는 브랜드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스라는 브랜드를 원래 미국 회사였는데 XDB 인수를 하면서 모든 공정을 다 폴란드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두 개를 구별짓지 않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종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백마운트 형태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기 사이드 마운트 하게 되면 영상에서 보게 되면 80큐빅 두 개를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어기를 하게 되면 그냥 40큐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는 보통 운영을 잘 안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단 이걸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싶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40큐빅만 씁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드 마운트로 40큐빅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더해서 11리터이기 때문에 사이드 마운트를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데 사이드 와인더로 40큐빅을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운용할 때는 40큐빅이 훨씬 편합니다. 엄청 가볍기 때문에 탱크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런 게 있어. 네, 그래서 2에 대한 거는 네 저희 또 다음번에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 중에 질문 있으실 분이 있을까요? 질문? 네, 없으시면 그리고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MCCR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산소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산소의 위험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잠깐만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저산소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저산소가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저산소는요.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지금 0.16보다 낮은 수치를 우린 저산소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저산소의 수치가 얘가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한 건데 어떻게 되냐면 어디 있었지? 네. 다이빙 타임 10분에서 약 5분 정도 산소 주입이 없이 5m 수심에서 계속 숨을 쉬었을 때 줄어든 수치가 0.46에서 0.3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맥시멈 5분 정도 숨을 쉬었을 때 0.4에서 0.2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쓴다고 하면. 근데 그게 5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분 동안 내 컴퓨터를 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만 그 저산소 수치로 올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랑 저희는 산소 고갈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20m에서 우리가 셋 포인트를 보통 1.3으로 맞추거든요. 그 상태에서 수면까지 올라가면 부분압이 3배 줄어들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1.3이 0.4가 됩니다. 1.3이 0.4가 돼요. 그러면 43%예요.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0.2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0.2예요. 20%입니다. 즉 20m에서 0m 동안 가는 동안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저산소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걸 보지 않는 다이버면 이건 MCCR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소가 자동으로 주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산소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딜런트를 32% 이상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합니다. 즉 21%를 16% 떨어지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지만 32%에서 16% 떨어지는 시간은 조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저산소를 막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Q&A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Q&A는 제가 뭐라도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Q&A의 선물은 이거 어제도 나갔던 거긴 한데 요게 XD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만든 건데 그 네피 가방입니다. 네피 가방. 드라이슈트 네피 가방으로 어지간한 네피가 다 들어가는
그래서 저 노란색이신 질문을 하신 분들을 일단 내피 강화 드릴게요. 왼쪽부터 수심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장비라고 하신 분이 김예원님 안 계신가요? 임명규님. 자, 버블이 나오지 않는 장비, 딥다이빙에서 많은 탱크를 들고 가셔도 됩니다.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딥다이빙 갈수록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야 돼요. 왜? 그 수심에서 감압이 다 걸렸는데 CCR이 망가지면 그걸 풀고 나올 기체를 다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탱크를 조금 들고 간다는 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만큼 다 가져가야 돼요. 동굴을 들어갈 때 만약에 4시간을 들어가잖아요. 4시간을 들어갔다가 망가지면 4시간 동안 나올 기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호기는 동굴을 할 때 한쪽으로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다이빙을 잘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다이빙을 주로 많이 합니다. 내가 나가야 될 길들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혜리님, 헬륨을 아낄 수 있는 호흡기.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볼트 스냅 저희가 쓰는 새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헬륨을 아낄 수 있다고 보긴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쓰는 백가스를 조금 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합이 넘치는 김소홍님 계세요? 아니, 저 기합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가지고 기합이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는 건가요? 네. 뭐 기합이 넘친다고 하셔가지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유용하지만 비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 김흥민 강사님. 말 잘한 대로 비싼 건 맞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장비가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거라서 좋지만 그만큼 단점이 이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보국 제호기 자체 로망도 있고 수중 작업에 제호기를 활용하면 오픈석기 1개 이상 많은 것을 어쩌고저쩌고 좋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 받았니? 이것도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치 좋은 것 같지만 그걸 해야 하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픈서킷이 마음 편해요. 그냥 기체 적당히 떨어지면 올라가면 끝인데 얘는 그게 아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운용하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만족 JJ CCR은 저런 거 잘 모르는 뭐지? 네. 10년이 강사님? 이제 보통 보면 어쨌든 주변에서 하는 장비들을 주로 저게 뭐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새 아직까지 이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보셨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재밌게 운영할 수 있고 이제 사이드와인더 2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수근 공기통을 안 사도 된다는 장점. 공기통은 원래 안 삽니다. 공기통은 원래 안 사고요. 그리고 공기통도 빌려야 됩니다. 왜? 베일하우스 탱크를 써야 되고요. 또 딜런트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빙 샵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제호기 다이버가 오면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전해주고 이것도 충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고.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거 드릴 거예요. 네. 넌 받았잖아. 그냥 사실 가지고 싶어서. 그럼 뭐라도 질문해 주실래요? 그러면은 이 사운드 마이트 이거를 사이드 마운트, 사이드 와인더. 와인드를 하게 된다면은 샵 위주에서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샵이 누가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지? 네, 그런 거. 아쉽게도 아직 제 사이드 와인더 강사가 국내에 거의 없어서 일단 다이브 자이언트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뭐 교육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가지고 네. 이따가 제 이쪽 부스로 오시면 제 명함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신없이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는 어쨌든 이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가 제호기에 대한 오해를 좀 푸는 부분도 있고 조금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어기라는 것이 아마도 더더욱 더 발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좀 치우는 거 도와줄래? 아 그래, 사진부터 찍자.